안녕하세요. ULP뇨의학과 서울 강남점 길건원장입니다. 체외충격파 세석술을 하시고 나선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외충격파 세석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체외에서 충격파로 돌을 깨트리는 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요령석 환자분들이 있을 때 제일 쉽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고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체외충격파 세석술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세석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세석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안에 있는 돌을 깨서 부서뜨린 것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석의 치료가 끝나려고 하면은 깨지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깨진 돌이 몸 밖으로 나가야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일단 이 깨진 돌이 잘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결석이 다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서 또 생기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시죠. 결석은 결국 이 관에 있는 건데요. 이 관에 있는 돌을 잘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량을 늘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의 양이 중요하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소변량이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소변으로 2리터가 나오려고 하시면 수분 섭취량도 거의 한 2리터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는 하시는 게 좋고요. 여름철처럼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계절이라든가 또는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체질에 있으시는 분들은 사실 2리터 수분 섭취 갖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찰랑찰랑하게 채웠을 때가 한 180 정도 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종이컵 하나 이상을 내가 하루에 10컵을 먹어야지 순수하게 2리터를 섭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시간은 정해놓고 이렇게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하루에 500짜리 물통 4통 정도로 드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먹어서 양을 맞추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사람마다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는 막 뛰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아래로 막 뛰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급적이면은 가만히 정적인 운동보다는 위아래로 뛰고 점프하고 달리고 이런 운동이 좋은 것 같고요. 너무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사실 뛰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걷기만 해도 충분한 운동이 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내가 운동을 좀 좋아하시고 많이 뛰시는 분들은 그 뛰는 것만큼 땀을 흘리는 것만큼 물을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결석을 치료하고 나서 주의하실 게 보통 결석을 치료하게 되면은 많은 경우가 혈뇨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결석 치료하고 나서 혈뇨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석이 깨지면서 그 깨진 돌이 주변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혈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깨고 난 직후라든가 2, 3일간은 계속 혈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혈뇨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경과를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게 하루 이틀, 2, 3일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혈뇨가 나오신다. 그런 경우일 때는 혹시 한번 병원에 와서 이 정도의 혈뇨가 과한 혈뇨 아닌지 혹시라도 다른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결석에 대해서 세석술을 하시게 되면 이 돌이 완전 빠져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관에 걸려 있을 때는 반복적인 통증이 생기고요. 깨진 돌이 내려가는 과정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을 깨고 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통증이 생깁니다. 또 많은 분들은 깨고 나서 당장 통증이 바로 다 가라앉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실 때는 통증이 하나도 없었는데 집에 가고 나서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다시 엄청나게 아파진다. 이거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다시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드시라고 진통제 센 거를 좀 드리니까요. 진통제를 좀 그런 경우일 때는 추가적인 진통제를 드시면서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이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보통 그 기간이 저희가 3일 정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치료하셨다고 하시면은 내일 모레 글피 정도까지는 돌이 나오시면서 통증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조절하시고요. 내가 너무 약을 먹고 조절이 안 되시면 주사제를 맞으신다거나 아니면 이 막힌 거를 좀 뚫어주기 위해서 간단한 시술, 스텐트를 넣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신데, 어쨌든 대부분은 먹는 약 먹으면서 조절이 되시니까요. 그렇게 하면 경과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석을 치료하고 나서 피가 나온다거나 통증은 정상적인 거니까 지켜볼 수 있지만은 저희가 요거는 꼭 문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열이 나시면 안 됩니다. 요로결석은 대부분 치료하고 나서 요로 감염을 대부분 동반하거나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데,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은 요로결석 치료하고 나서 가끔 열이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신우신염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석이랑 같이 생긴 신우신염은 경과가 안 좋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감이 살짝 있다라고 싶을 때 고막 체온계로 체온을 재봤더니 한 38도가 넘더라. 이런 경우는 반드시 꼭 병원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아프실 때 드세요라고 추가 진통제를 따로 저희가 보통 드리는 게 있는데, 그 추가 진통제는 내가 아프다라고 생각되실 때 드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요 추가 진통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드리는 편이어서 내가 웬만한 결석 통증도 요 약으로 다 조절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 주사제가 아니다고 먹는 약이다 보니까 먹고 나서부터 내가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야 될 타이밍이 기다리다가 너무 아파, 못 참겠어, 이 순간에 약을 먹었다가는 약을 먹고 나서부터 약효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리는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진통제 센 거를 드릴 때는 초반에 하루 이틀 2~3일 사이에는 내가 아플 것 같으시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으시니까 이 추가 진통제는 미리 드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결석은 사실 치료하는 것 못지않게 또 재발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물을 많이 먹고 싱겁게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굉장히 조심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많은 조심할 것들을 다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뭐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결석을 치료하고 나서 보면 소변으로 돌이 나오는 거를 좀 보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또는 내가 결석을 꼭 가져오려고 노력하실 때는 소변을 다른 통에다 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통에다 소변을 봐서 돌이 눈에 보이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분 검사를 해서 좀 구체적인 음식들이라든가 조심할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세석술을 하신 분들은 꼭 소변에서 내가 돌이 나오시면 그 돌을 가지고 오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